저의 부득이의 소치로 또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도 오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뭐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냥 사과했어. 안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 좋았어, 내가 보기엔. 한두 분, 뭐 몇 분만 예외적으로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어요. 그럼 재신임 문제가 좀 잦아든 거라고 봐야 되는 받아들인 건가요? 거로 봐야지. 재신 문제는 끝난 거로 봐야 돼. 자,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를 지금 야당 의원이 준비 중이신데 전 여당 의원께서 먼저 네. 간단히 말씀을 그 해주시죠. 김병준 부총리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예. 또 실제적으로 뭐 조선해양 문제를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뭐 개혁 또 보수의 어떤 그 새로운 네. 말하자면 구상들은 많이 갖고 있을 꾸준히 거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왔- 해왔고 의지도 예. 있어 왔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현재 난맥상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개파 정치를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누구와 손을 잡고 일을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는 길이 부분적으로는 여당과 협조하는 길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연 현재 자유한국당의 풍토에서 그런 부분적으로 현재 정의당이 하듯이 비판할 거 비판하고 협조할 거 협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네, 네.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과연 누구랑 손잡고 일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네.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금 웃고 돌아가실 텐데 웃고 나올 수 있을지. 차명희 전 의원님. 제가 그 경험으로는 제 비대위 했던 경험으로는 네.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당의 핵심은 자리고 네. 사람이거든요. 인사권. 예, 자리 공천권.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 사람의 핵심은 뭐냐? 공천권이거든요. 네. 그거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분의 어떤 정책? 제가 그래서 이분 된다고 그래서 칼럼 많이 봤는데 네.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 칼럼 이렇게 정치적.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뒤에서 실권 잡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이분 된다. 지난번 뭐 지방선거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한 변수 계기에 불과했다면 이건 이 비대위는 그것도 더 작은 변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아, 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더. 한국당 앞에. 예. 참. 두고 봐야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다. 오래간만에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다행입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겠는데. 예,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예.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누구 등에 엎였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 복당파 비박 이렇게 엎였고요. 그러면 다수파인 친박 잔류파로부터 똑같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판받고 견제당하는 것만큼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소수파의 등에 엎인 혁신 비대위원장이다. 두 번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임기가 언제냐. 네. 그다음에 공천권을 쥐느냐 안 쥐느냐. 임기와 공천권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일부 조금만 서둘러 가겠습니다.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을 추대했던 사람들의 언급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년 2월 정도까지 혁신 비대위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공천권을 쥐지 못하고 짧은 임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아, 그냥 간판 들고 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잠깐 뒤에서 좀 우리 막코에서 좀. 아이, 그건 또 과하게 이야기를 너무- 하는 것 너무 같아서 제 편하시네. 표현을 안 했는데 바로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해요 왜? 폄하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가서 잘 하시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다. 그럼 더 많은 의혹을 또 불러요. 또 그거 하고 잘 되라는 얘기야. 그거 간판 들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죠. 조금 얘기할 때 좀 앵커께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셔야지. 저기도 양문석 소장하고 비슷한 톤으로 얘기하세요. 아까 저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문석 소장은 지금은 비교적 점잖게 얘기했어요. 김광덕 부장님.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후보, 즉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죠. 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사람이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저는 정당 정치에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당시에 제가 취재를 많이 했었... 아이러니 연속이라고. 예, 당시에 취재했던 입장에서 예, 예.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보면 네. 장애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꿈이 굉장히 커요. 내가 보면은 옛날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심지어 잘해가지고 예. 대권 도전도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아니 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예. 그래서 어쨌든 김병준 후보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바타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타일이. 예. 그다음에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있게 될 거다. 예. 예. 왜냐하면 친박도 이번에 별로 반대 안 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에 항상 중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청산을 할 정도의 강함한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책을 많이 한다면 정책 노선 변경이나 제도 개혁에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여당인 민주당의 차기 대표는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불출마 선언이 나왔죠. 복잡해진 민주당 당권 경쟁 합종 연횡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도생이 될 것인지만 관전 포인트를 잠깐 짚어주십시오. 민주당 당권 각자 도생 아니면 친문 단일화? 자, 26일 컷오프입니다. 출마 선언한 사람들, 출마 선언 임박한 사람들, 뭐 민평년에서는 누가 뛸래 둘이 단일화한다고 지금 이런 지금 얘기가 32인영 의원 간에 17일 오전이니까 내일 오전 뭐 단일화 담판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또 준비 중인 분들도 많으시고 출마 선언한 분들은 박범계, 김진표 의원 이 두 분. 자, 예비 경선이 일단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아직도 뛸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취임 즉시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서 당이 주도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존경하는 국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영광 뒤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당을 싱크탱크로 만들어서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찬, 김진표, 박영선, 송영길, 박범계, 최재성 뭐 이런 등등의 분이 사실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재성 의원을 도와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 나오고요. 이제 내각으로 가려고 그러나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사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친문 대표주자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조금 부담감을 주는 게 싫다 이런 의견일 그런 수 의견이 있는 있다.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예. 이 당의 색깔을 조금 문통하고 조금 경계를 지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성격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는 친문 대표주자가 부각되는 것으로 지금 당의 흐름이 가냐 아니냐 이런 그 것이 부분이다. 저는 보여질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요? 지금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가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출마 선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흐름들이 많이 연관이 될 텐데 지금 계속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범계, 김진표, 김두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찬 출마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예. 그다음 순서인 이것은 뭐 당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친노 전체와 연배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진표에게 어떤 관심이 갈 가능성은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보고 김광덕 전 부장님. 저는 특정인을 저렇게 딱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방송상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심은 누구에게. 근데 쫙 하는데 보면은
저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최근에 말한 도덕성, 유능, 겸손이 중요하다 리더에게. 예. 그게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이 예. 어느 쪽 캠프에 가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느냐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데 하여튼 당장은 오늘은 안 밝히겠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 예. 아이, 그럼 저는 하세요. 김진표니 다음에 될 거다. 예. 여러 가지 그 현재 청와대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예. 친문이지만 보다 좀 테크노크라트적이고 보다 좀 정치적으로 자기 각이 좀 덜 서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면서 좀 이렇게 연륜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럼 저분이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했죠? 예. 네, 작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하는 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긴 있죠. 아니 그리고 이거 하나 잠깐 짚어주세요. 변호사님들께 여쭙겠어요. 이렇게까지 요란스러울 필요가 있나요? 안희정 재판이. 보시죠.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재판 평판에 대한 공방 그리고 이미지 전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심리 분석 전문가까지 법정에 섰습니다. 시각을 좀 잠깐 두 분 변호사님께 안희정 재판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이미지 공방으로 치닫는 중 피고인 변호인석 조직 내 왕 같은 존재 억압 권위적 분위기 주변엔 예스맨만 남아있다. 반대 쪽에서는 안과 친밀했다. 직접 호텔도 예약했다. 그리고 안희정과 격의 없이 대거리하기도 했다. 수행비서 그만둘 때 여러 번 울었다. 이렇게 양측 이미지가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안희정 부인은 원래부터 이상했다. 이 비서가. 새벽에 부부 침실로 들어왔다. 무슨 소리 들어간 적 없다. 문 앞에서 대기했다. 악의적 이미지 만들지 마라. 심리분석 전문가들이 김지은 심리상태 진단 등 전문가의 감정을 증언했습니다. 객관적 간접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건가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예. 그러면 먼저 말씀을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안 전 지사 측에서는 만약에 위력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김지은 씨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좀 이상했어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시 김지은 씨가 정말로 그런 식의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부른 거예요? 아니, 그 양쪽에서 부른 거예요. 양쪽에서? 네, 검찰 측에서도 한 명을 불렀고 이 피고인 측에서도 한 명을 불렀고요. 예. 그래서 두 명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양쪽 의견이 좀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사실은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리고 네. 트라우마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데 중요한데 이 사건의 가장 쟁점은 이게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농후해지고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 변호사님은? 네, 안 전 지사가 제가 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대응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무죄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선처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처 전략을 버리고 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 전 지사 부인의 증언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갖다 봤는데 조금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팩트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지 판단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네. 그 증인들은 팩트만 사실만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그 판단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안 전 지사가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받아내면 그 후폭풍이 또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무고죄도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자 간에 아주 그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판 논쟁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죠. 차 의원님 뭐 말씀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초. 예. 제가 이렇게 쭉 최근에 특히 살아보니까 정치잣대, 법잣대, 그다음에 양심잣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죠? 갑질, 미투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참 요즘에 저도 헷갈리고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고 나오시면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